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3일 임술 두번째 기사 1433년 명선덕 8년 중국에 입학시키기 위해 뽑은 자제들을 사여원에 모아 한문, 중국어를 강습케 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입학하기 위하여 가려 뽑은 자제 20인을 모두 그대로 사여원에 모아 한문과 중국말을 강습하게 하고 사신이 북경에 갈 때마다 그들을 종사관으로 임명하여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3일 임술 세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를 내려 진언할 몸집이 큰 개를 망아지로 바꾸도록 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4일 개해 첫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4일 개해 두번째 기사 세매를 진언할지를 논의하다. 도승지 안승선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세매를 진언하는 것이 어떤지 좋지 않은지 의논하게 하였더니 황희 맹사성이 의논하기를 이 세매는 늦게 잡은 것이니 진언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또 이미 진언한 수가 부족하지 않으니 아직 진언을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므로 숭손이 들어와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숭손이 아뢰기를 신의 마음에는 이번 칙서에 말한 개와 인삼을 진언할 때 함께 세매도 진언하는 것이 후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숭순이 아뢰기를 청컨대 유치하지 말고 속히 진언하게 하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4일 개해 세번째 기사 이살만 답실라와 이만주에게 쌀을 20석씩 하사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5일 갑자 첫번째 기사 문소전에서 제사를 거행할 때 눈이 내리니 당상 하악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다. 문소전에 친히 제사를 거행하였다. 이날 제사를 거행할 때 눈이 내리니 임금이 명하여 당 하악은 남문으로 나오게 하고 당 상악은 영내에 들어오게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5일 갑자 두번째 기사 문소전 제사 때 시끄러워 찬창하는 소리를 못 들어 예를 실수한 것에 대해 규탄치 말 것을 명하다. 사헌집이 이심간 지평 이겸선이 아뢰기를 문소전에서 제사를 거행할 때에 풍악소리가 한창 연주되고 또 바람과 눈이 겹쳐서 찬창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문무의 관원들이 어떤 이는 사배하고 어떤 이는 삼배하였습니다. 신등도 또한 삼배하였습니다. 교찰의 직무를 가진 몸으로 예를 잘못했으니 직무에 나아가기가 미안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계속하여 직무에 나아가라. 또 예를 실수한 신하들도 규탄하여 다스리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6일 을축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례를 받고 참여한 파저강 야인에게 음식과 옷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6일 을축 두번째 기사 야인들이 군대를 청해 원한을 갚으려는 것과 이만주 인구 재물의 송환 문제 등을 논의하다. 도승지 안승선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의논하게 하였다. 그 첫째는 예주로 하여금 야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장차 혼란의 군대를 청하여 우리나라에 원한을 갚으려고 한다니 정말이냐 고 말하게 하여 저들이 만약 그런 일이 없다고 하거든 또 따지어 말하기를 그런 말을 하는 자가 한 사람이 아니다. 어찌 그렇지 않은데 이런 말이 있겠느냐. 이렇게 야인에게 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그 둘째는 이만주 등이 빼앗긴 인구, 재물, 치기우, 고명을 송환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물은 각고 우리 나누어 두었다가 이제 이미 돌려보냈으며 재물은 군중의 시끄럽고 어지러운 가운데서 혹은 불사르고 혹은 물에 던지고 하였으니 어찌 하나하나를 찾아내어 돌려보낼 수 있겠는가. 가지고 온 물건도 죄다 찾아내어 돌려보내고 본국의 유치한 것은 없다. 이렇게 야인에게 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그 셋째는 이만주의 공간을 건방하는 일은
아직 잠깐 말하지 많은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황희, 맹사성 등이 모두 적절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국경 지방에서 야인과 교통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다. 상참을 받고 증서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국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야인과 더불어 몰래 서로 교통하여 혹은 서로 혼인을 맺기도 하고 혹은 서로 모여 음식을 먹기도 한다. 원래 그들과 사사로운 교제는 나라에서 금지하는 일이지만 금령을 어긴 백성을 누가 수령에게 고발하며 수령이 비록 혹은 그것을 알지라도 오히려 금방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누가 국가에 주달하겠는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 지금부터는 국가에서 그들이 서로 교통하여 우호하는 일을 금지하지 말고 백성들로 하여금 드러내놓고 왕래하게 한다면 그 왕래하는 사람이 누구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록 왕래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국가에서 내가 저들에게 왕래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하여 왕래하는 동안에 비록 범람한 일을 하고자 하더라도 국가가 행문할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감히 방자하게 하지 못할 것이며 저들도 또한 서로 사귀기는 하나 침략의 계획을 감히 자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 조정에서 일찍이 칙서를 내려 야인과 서로 침묵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 계책이 어떠한가 하니 신상이 대답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최진이 야인에게 옷, 식량을 주라고 청하는 본의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최진이 야인에게 옷과 식량을 주라고 청하니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까닭이 있을 것이다 하니 안승순이 대답하기를 최진이 야인의 초피를 많이 받고 왔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7일 병인 세 번째 기사. 호조의 농사에 실패한 백성들의 구제에 힘쓸 것을 명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은 농사를 실패한 백성들이 각 올해 꽤 많으며 장차 백성들이 굶주려서 죽게 될 것이 두렵다. 구제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으니 미리 호조로 하여금 각도의 공문을 보내게 하여 그들의 구제에 힘쓰게 하고 내가 장차 명년 봄에 사람을 보내어 정말 구제할 실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게 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7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자제들에게 중국어를 교육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의 대신들이 의논하기를 자제들을 요동에 보내지 말고 사신을 따라서 북경에 가게 하라고 하기에 내가 그렇다고 하였으나 지금 다시 생각하니 요동에 보내는 것이 무슨 좋지 않음이 있겠는가 하니 호조 판서 안순이 아래기를 요동에 보내는 것은 정당한 길이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의 사람이 외관에 붙여 있더라도 마음대로 성내에 들어가서 요동 사람과 대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전일의 의논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모든 것을 전번의 의논에 따르겠다 하였다. 호조가 아뢰기를 중국에서 교사를 초청하여 자제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의 근무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생각은 좋으나 중국 조정에 교사를 요청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시행할 수 없다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7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7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지자승군사 민소생 전이현감 김팽로가 사조하니 직책을 성실히 할 것을 당부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농사짓고 누에 치는 일을 권장하고 형부를 신중하게 처리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7일 병인 일곱 번째 기사. 진원사 허지혜가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 김종서 등이 사조하니 인견하고 종서에게 모의 모관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금성현감 김정이 사조하니
부역을 공평하고 형벌을 신중하게 할 것을 당부하다. 부역을 균평하게 하고 형벌을 신중히 다루어서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8일 성명 네 번째 기사 이명대군 2구가 고 복례 최승령의 딸에게 재취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8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전주 부윤 이점이 죽음에 치조 치부할 것을 명하다. 이점은 의안대군 이화의 아들이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1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지벽동군사 문순 한평현감 정유림 등에게 직무를 다할 것을 당부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내 직무에 정성껏 부지런히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야인에게 서면으로 글을 올리게 할 것과 함길도 여인이 기화한 것에 대한 처벌 문제를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파저강 야인의 서한을 보니 말이 매우 공손하지 않다. 말을 전하여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다시 이와 같이 하지 말고 만약 말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그것을 서면으로 써서 우리의 변장에게 줘 나라에 전달하게 하라고 하였다. 함길도의 어떤 여인의 본국을 배반하고 몰래 타국에 귀화하며 유사에서 참형에 처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는 마땅히 사형에 처하여야 하나 이 사람은 여자인데 역시 남자와 같이 처결하여야 하는가. 율문에는 비록 남녀의 구분이 없으나 가장 가벼운 형벌에 조차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판서 싱상이 아뢰기를 임금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뒷사람들에게 경계를 남게 할 것으로 논한다면 당연히 중한 법에 좇아야 하겠고 여자의 무지한 것으로 논한다면 특별히 가벼운 법에 좇아야 하겠으니 경등은 물러가서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0일 기사 세 번째 기사 고약해로 대사안을 삼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0일 기사 네 번째 기사 고을 수령이 처자를 데리고 부임하는 문제에 대한 상세한 규칙을 정하다. 이조에서 정부 육조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제주, 정의, 대정 등 고을의 수령은 비록 오고로 체대하더라도 처자를 데리고 부임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그에 대한 아록의 수량을 그의 본집에 사급하고 경원, 경성, 갑산, 자성, 여연, 거제 등 고을의 수령들은 그 처자를 데리고 가기를 자원하는 자에게는 허락하고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위의 예에 의하여 그 본집에 사급하며 그 밖에 의주, 삭주, 이산, 창성, 벽동, 강계 등의 수령은 모두 처자를 데리고 부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건영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1일 경호 두 번째 기사 파저강 야인 이만주가 지휘 왕답올 등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14인이 왔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1일 경호 세 번째 기사 박연이 건의한 악호 공명의 정립과 제향, 조회 때의 예법 등의 의견을 받아들이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상호군 박연이 상은한 조왕을 상정소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였습니다. 엄하게는 반드시 칭호가 있고 곡에는 반드시 이름이 있어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서 훌륭한 덕을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은 문소전의 제례에 새로 악장을 제작하여 그 절주는 초원 때에는 당악, 중강명을 쓰고 아헌 때에는 향악, 풍입, 송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악호와 공명은 정립되지 않아서 옛 제도의 어긋남이 있사오니 원컨대 아름다운 칭호를 명명하여 뒷세상에 전하게 하소서라고 한 조항에 대하여 태조의 제향 초원의 악곡명은 환환곡, 아헌의 악곡은 유환곡이라고 하고 태종의 초원의 악곡명을 미미곡, 아헌을 유천곡이라고 하소서.
1. 제향의 예절에 있어서 제숙은 중요한 행사입니다. 요사이 악공들에게 제기하는 법을 보니 제사하기 1일 전에 봉상시에 합숙하고 제사하기 1일 앞서 모두 제소에 나아갑니다. 이미 제계라고 한다면 마땅히 출입을 금하고 그 정승이 전일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도리어 아침 저녁의 식사 때문에 그 제숙하는 것을 버리고 마음대로 출입하게 되어 사사로운 곳으로 내왕하면서 더러움과 감염하는 일을 범함이 많으니 지극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른 까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의 제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제삿날에 향관과 집사들은 다 임시하여 관세함으로써 청결하게 하지만 당하의 노래하고 춤추는 가공들은 그 수가 매우 많고 관제소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수백 명의 공인들은 밤중에 일어난 채 전혀 세수하지 않아서 더럽고 무례하여 불경함이 더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인들의 재개하는 날에는 반드시 음식을 제공하고 출입을 금지시켜서 제숙을 엄중하게 하며 또 단이나 묘의 밖에 공인들이 세수도구를 마련하여 여러 공인들로 하여금 죄다 세수하게 하소서. 온묘 제향 때의 영인들도 세수하는 설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한 조항에 대하여 공인들에 대한 음식 제공은 전례에 따라 예빈시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고 세수시설의 준비는 제소마다 나무통 각 1개, 목기 각 50개씩 만들어 보관하게 하고 전수자로 하여금 물을 길어다가 공급하게 하소서. 1. 제향이나 조회 때의 주악에 사용하는 기구와 예복과 의식용의 물품은 국가의 경비가 적지 않은 것인데 맡아 지키는 관리가 보관 수화기를 즐겨 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아서 파손되고 헐어질 것이 염려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주무관아로 하여금 불시에 검찰하게 하여 그의 공과 허물을 기록하였다가 법회의 증빙으로 삼게 하소서라고 한 조항에 대하여는 상언한 바에 따라 조의 전향사의 낭청으로 하여금 불시어 가서 살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불시에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불시에.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12월 21일 경호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무사를 추천한 후 낙점을 받아 직무를 임명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모든 임무를 선임하는 일은 동반이면 이조가 주관하고 서반이면 병조가 주관하는데 유독 3근의 직무를 임명할 때에는 도직무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야 하니 관을 설치하고 직무를 분담한 본의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또 무사가 각위나 절제사의 사사집에 출입하는 일은 금지하는 법령이 있으나 직무의 임명은 반드시 도직무와 같이 의논하여 임명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승진하기를 노리는 무리들이 사사로이 도직무에게 청할 틈을 엿보게 되어 그 추세가 염려됩니다. 지금부터는 3군의 직무에 결혼이 생기면 본조에서 제2와 이치의 능력을 겸비한 무사를 뽑아서 한 만기의 사민을 추천하여 임금의 낙점을 받아서 임명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1일 경호 다섯 번째 기사. 선산의 주회수 옹기공 대금이 사사집 종 벌개를 모살하며 차명시키다. 율문에 비추어 보면 차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1일 경호 여섯 번째 기사. 관노비도 인구 셋을 한 호로 할 것을 호조에서 건의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속전의 규정에 유수를 두는 고을의 관노비는 200호, 대도호구와 목인 고을에는 150호, 단부인 고을에는 100호, 지군사를 두는 고을에는 50호, 혈령현감의 고을에는 30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몇 사람을 한호로 한다는 것을 규정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선상노자의 예에 따라서 지방 각 고을의 관노비도 또한 인구 셋을 한호로 계산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1일 경호 7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 조말생이 백성을 소다로 알목하로 이주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글을 올리다. 상언하기를 도내의 함흥부 사람 수백인이 진정스를 올려 말하기를 멀리 소다로 알목하로 옮겨가는 것을 여러 사람들은 고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단천 이북의 갖고 올 사람들을 그들의 자원에 조차 소다로 알목하에 이주시키고 그 대신 북청 이남의 갖고 올 사람들을 단천, 길주, 경성, 경원 등의 고을에 옮겨서 민생을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하며 신이 거기 생각하오니 소다로 알목하는 본래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태종 때에 수신이 방의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은 남쪽으로 옮겨오고 번리가 한번 무너지며 드디어 오랑캐의 소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태종께서 마음에 유감됨이 있어서 다시 경원부를 부고참으로 설치하고 또한 누보를 고랑기에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이 백성에게 옛 땅을 회복하려는 추세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신한 신전하께서 왕업을 계승하며 선왕의 뜻을 이어 닦아 옛 국경을 회복하고 영토를 견고하게 하여서 처음 나라의 터전을 삼았던 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동북지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길이 태평성대의 복리를 누리게 하기를 기약하였습니다. 명령이 내리던 날 온 도내의 신민으로서 사리를 아는 자라면 누군들 감복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보통 일반 인물의 지대한 심정이며 옮겨가는 것을 중난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동일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모를 멀리하고 형제를 떠나서 멀리 천리나 되는 곳에 옮겨가서 사상질병의 경우에도 서로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백성들의 심정에 깊이 한탄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대체로 옮겨가는 곳이면 만약 5, 6일이면 다닐 수 있는 거리라면 부모 형제를 서로 만나볼 수 있고 사상질병의 경우에도 서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니 남쪽 지방에서 백성들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차례차례로 이주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로 이 까닭인 것입니다. 북도의 민심이 신이 알지 못하는 바이나 남들이 말하기를 보통 경원에 살던 백성으로서 난리 때문에 남쪽으로 옮긴 사람들은 전일이 풍부하고 유족하게 살던 일을 잊지 못하여 항상 북쪽으로 돌아가고자 하며 그 밖의 길주 경성의 부유하고 토지에 안착한 자들도 또한 길이 멀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고 전지에 있고 없음을 묻는 자가 있다면 일찍 옮겨가는 곳에 사람은 적고 토지는 넓으며 비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다 즐겨 옮겨갈 것이다고 합니다. 이 말이 혹은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이주시켜 변경을 충실하게 한다는 것은 정치의 중요한 일이니 순차로 옮겨 들어간다는 것은 번거롭고 복잡할 것이므로 아마 이것은 그릇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온 도내의 민정을 주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위에서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병조에 명하여 단천 이북의 주민으로서 입주하게 할 경우에 인구수가 넉넉한가 부족한가와 북도의 백성들을 정원도 또한 아울러 실제 조사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0일 신미 첫번째 기사. 모화관에서 박안신이 가져온 칙스를 봤다. 임금이 왕세자와 문무의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모화관에 거둥하여 칙스를 영접하는 일을 상내의 의례대로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0일 신미 두번째 기사. 사정전에서 박안신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안장갖춘 말을 하사하다. 부마와 의정부 6조의 판서 이상과 부원군과 6 승지가 연회에 배석하였다. 안신에게 안장갖춘 말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3일 임신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3일 임신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악장을 올리다. 예조에서 악장을 올리었다. 종묘에서 영신할 때에 연주하는 문무의 가사는 위대하신 조국께서 크게 문득을 나타내셨네. 밝게 하늘에 감동하여 계시하고 도우심이 가히 없도다. 이미 맑은 술 가득 차서
사당문에 축제하오니 바라건대 이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우리에게 수성함이 있게 하소서 하고, 당하악 무무의 가사는 거룩하신 성조께서는 용기와 지혜 하늘이 내셨네. 남쪽을 치고 북쪽을 공격하며 놀라고 두려워하는지 않는 자 없었네. 검척의 꿈은 적중하고 경사는 보르고 예언과 맞았네. 신노하고 관대하고 어지시어 천운에 순응하여 나라여셨네 하고, 연영전에서 영신하는 문무 가사는 크고도 아름답도다. 신령의 궁전이여 정숙하고도 빛납니다. 종구의 제리악은 이루어졌으며 기장과 피의 제물은 향기롭도다. 여기에 안착하시고 여기에 존재하시어 뜰에 강림하시네. 아마 반갑게 흠양하시리니 복록의 그침이 있으리요 하고, 무무의 가사는 거룩하시도다. 우리 조상께서는 용기와 지혜 하늘이 주셨네. 일찍이 크고 아름다움이 기초를 이룩하시어 잘 후손들을 창성하게 만드시더니 태족에 이르러서 천명과 인심에 순응하셨네. 몇천만 년의 큰 천명이 오직 새롭기만 하겠네 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4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조양진 첨절제사 김제가 사주하니 직무를 다할 것을 당부하다. 백성을 사랑하고 형부를 신중히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4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서교에 거둥하여 매 놓는 것을 구경하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4일 개요. 세 번째 기사. 환자를 보내어 양녕대군을 부르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2년 12월 2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의상군 남희 등을 국경에 보내 서적을 하산 것을 살해하고 상서가 나타난 것을 축하하다. 의상군 남희 중추원 부사 홍의를 보내어 북경에 가서 서적을 하산 것을 살해하고 겸하여 상서가 나타난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인솔하고 표문과 전문을 배송하기를 의식대로 하다. 그 사언하는 표문에 이르기를 착하신 황제의 꾀하심이 정성스럽고 간절하여 회유하고 편안하게 함이 돈독하십니다. 황제의 하사함이 변방나라의를 편익하게 하시니 즐겨 받듦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감격하여 명심함이 어찌 그침이 있겠습니까? 몸이 가루가 될지라도 그 은혜 갚기 어렵습니다. 엎드려 생각하오니 신은 외람되게도 범용한 자지로서 다행히 황제의 밝은 시운에 제회하였으나 스스로 돌아보니 작은 물방울이라 티끌만한 도움도 드리지 못한 채 한갓 황제를 향하여 사모하는 심정만이 간절할 뿐입니다. 사신이 돌아올 때 황은에 잠기게 되어 경사를 나눠주실 줄을 어찌 생각하였겠습니까? 진시로 자제들의 어둡고 몽매함을 열 수 있겠습니다. 우악한 조서를 내리시어 야인들의 속임수를 시원스럽게 살피시고 신에게 하늘을 공경하고 큰 나라를 섬기는 정성이 간곡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거듭 선을 힘쓰고 도를 구한다고 드러내 칭찬하셨으니 어찌 신같은 우준함이 감히 기대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대체로 이는 황제 폐하의 어지심은 천하를 하나같이 보시고 도량은 좋고 나쁜 것을 겸해 용납하여 시경주화에서 성인의 덕화가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든다고 한 것과 합치하고 서경우서에서 말한 먼 곳을 회유한다는 것을 본받는 때를 만났기 때문에 드디어 이 보잘것없는 변방의 나라로 하여금 특별한 영광을 입게 한 것입니다. 신은 삶과 마땅히 정성을 더욱 가다듬어 진정한 절조를 다하기에 배나 힘써야 하겠습니다. 제후국으로 본병이 되어 길이 황제의 교화에 베풀어짐을 입으며 황제의 수명과 강령함을 빌어 길이 축원함을 간절하게 하오리다 하고 그 박물을 올리는 표문에 이르기를 천자의 하사품을 드디어 반사하시고 이어 포창에 칭찬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토산물이 비록 박서하오나 약간 즐겨 감사하는 정성을 표하고자 하여 삼가 황새저포 20일, 백새저포 20일, 흑새마포 50일, 폭이 넓은 흑새마포 10필, 황하석, 망하석, 만화방석, 잡채화석 각각 15장,
생마 16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제조함이 정밀하지 못하며 명칭과 종류도 매우 적습니다마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간절한 정성을 양찰하시고 환상하는 예의를 굽어 용납하소서 하였다. 황후와 중궁에 올리는 예물은 백세저포, 홍세저포 아울러 10필, 흑세마포 30필이었다. 그 황태자에게 보내는 전문에 이르기를 높이 이극에 있어서 긴밀하게 황제의 계책을 도우시어 은혜를 구중궁궐에서 인도하여 해외의 변방까지 뻗치게 미치게 하시니 몸을 어루만지며 감격함을 알아 온 나라와 함께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신은 멀리 거칠은 변방에 살면서 다행히 태평한 시대를 만났으니 항상 터럭만한 작은 도움도 없이 감히 우악하신 은혜가 미침을 입었습니다. 만리의 먼 곳이 그리 서로 같아서 이에 경세를 내려주는 은총을 받았으며 10줄이나 되는 서찰을 드시어 거듭 포장함이 특이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황태자 전하의 위대한 도량은 깊고 크며 뛰어난 늠름한 자태는 옥처럼 윤택하여 위로 황제의 백성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고 하찮은 신하의 사대하는 정성을 어여삐 여김을 만났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나라로 하여금 황제의 은택이 서림을 얻게 하였습니다. 신은 마땅히 처음부터 끝까지 학문에 종사하여 자제들을 거느리고 강명할 것이며 밤낮으로 오직 공순하게 부로들과 더불어 송축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였다. 예물은 백세 세저포 10필, 흑세 세마포 30필, 만화석 잡채 화석 각각 한 장, 잡생마 4필이었다. 그 하표에 이르기를 황제의 거룩하신 계책이 널리 퍼져서 크게 태평함을 여시고 신묘한 교화가 크게 시행되니 하늘의 복 주심이 밝게 나타납니다. 황제의 밝은 정치 미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기쁨과 즐거움이 고르게 있습니다. 거기 생각하오니 지극히 훌륭하게 다스려지는 시대에 반드시 상서의 징조가 감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아름다운 상서의 징조가 모두 일어나는 일은 옛날에도 듣기 드문 일로 압니다. 길이는 오행의 정화인데 복록과 함께 나타났으며 사자는 온갖 짐승의 어른인데 혐호와 함께 일어났으니 진실로 큰 화기의 뭉침이며 실로 지극한 어짐이 서로 감응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성이 현상을 나타내니 바로 태평성대의 아름다운 징조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황제 폐하께서는 도는 미련과 협하고 마음은 위육하시기에 돈독하니 백성은 편안하고 만물은 은승하여 날짐승과 물고기와 동물과 식물이 모두 다 편안하며 가까운 곳 백성들을 즐겁게 하고 먼 곳 백성들을 오게 만드니 중하와 오랑캐의 나라가 다 따라 복종합니다. 아름다운 상서가 겹쳐 나타나니 경화하고 성축함이 번갈아 일어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잔약한 자질로서 다행히 밝은 시대를 만났습니다. 몸은 바닷가의 제후의 땅에 얽매여 조정의 진하의 반열에 참석할 길은 막히었으나 눈은 하늘을 바라보며 배나 요봉의 일을 본받아 삼가 만년의 축수를 드립니다 하고 황태자에게 보내는 전문에 이르기를 옛날 순 임금이 제요에게 협찬하던 것처럼 황태자께서 가만히 황제의 정치를 익찬하시니 천지가 상수를 나가 크게 태평한 왕운을 계시하여 온 천하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주에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차례로 역대의 지도가 융성한 때를 살펴보니 다 아름다운 징조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혹 한 가지의 상스러운 물건이 겨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고 모든 복된 상서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은 아직 없었습니다. 사자와 기린은 실로 태평성대의 상서이며 현호와 복록도 또한 다 화기의 뭉침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경성이 하늘에 환하게 나타났으니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드물었으며 경사스러움은 중화의 동의에 흡족합니다. 공손히 생각하오니 황태자 전하께서는 품성이 깊고 크며 태자는 옥처럼 윤택합니다. 자태는 옥처럼 윤택합니다. 천자를 도와 천하를 다스림에 공은 더욱 드러나고 교화는 잘
화하고 밝음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의 복주심이 많고 거듭되니 송축하는 소리 차고 넘칩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신은 외람하게도 범용한 자질로서 다행히 창성한 때를 만났습니다. 몸은 제잠에 체제하여 비록 조정에 나아가 손으로 춤추고 발로 뛰며 기뻐하는 일은 하지 못하나 마음은 학금에 달려가 평소보다 배나 태자의 강령을 축원합니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상도 도질대사 이징석이 시골의 창고에서 복록을 받아 부모를 복양할 수 있기를 상언하기를 작년 여름에 수야한 죄 때문에 남쪽 지방에 흉년이 들어 양친을 복양할 양식이 넉넉하지 못할까 염려되오니 바라건대 신의 복록으로 경창에서 받던 것을 살고 있는 시골의 창고에서 받아서 부모를 복양하게 하소서. 이것은 신의 지극한 소원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5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박종직이 상언한 경시서의 평두목에 낙인을 찍는 문제 등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보류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박종직의 상언한 조건을 의정부 제주와 더불어 같이 그 가부를 의논하였더니 모두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경시서에서 시중의 되나 말로 곡식을 되어 셈하는 데에는 평두목의 낙인을 찍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하여는 참판 황보인이 홀로 그것이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궁자감 광흥창을 계고하는 날 문 밖에 나가는 자는 수탐하라고 한 조항은 이미 일찍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다시 의뢰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보류하여 두었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5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중궁 동궁에 하사를 할 때 반수는 단함을 사용하라고 명하다. 그러므로는 중궁에 하사를 올리거나 동궁에 하사를 할 때 반수는 구함을 하지 말고 단함을 사용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5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회례연의 진식 진작 때 음악 절차를 전합과 관습 도감에서 같이 할 것을 예조에서 건의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회례연의 진식 진작 때의 음악 절차를 전적으로 전학에게만 맡기니 잘못됨이 없지 않습니다. 관습도감에서 일을 아는 관은 2인을 동서에 나누어 세워 규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5일 갑술 여섯 번째 기사. 영흥의 죄수 최도구, 봉산의 죄수 최석 등에게 차명을 내릴 것을 형조에서 건의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진상품을 훔친 인순부의 분호 소로의 형량에 대해 논의하다. 우승지 정분에게 명하기를 진상하는 자기와 금태둘은 그릇을 훔친 인순부의 분호 소로의 죄를 의건부에서 내부의 재물을 절도한 조문에 비추어 차명에 해당한다고 하나 이보다 앞서 개와 공장 우적합이 상고의 은그릇을 훔쳤다고 차명을 당하였으며 인순부의 분호 가마중은 상용하는 은그릇을 훔쳤으므로 사죄에서 1등을 감경하여 처벌하였다. 지금 소로의 죄는 우적합에 비하면 조금 경하고 가마중에 비하면 조금 중하다.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 새 의정에게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황희, 맹사성, 권진 등이 의논하기를 소로의 죄가 우적합이 상고의 은그릇을 훔친 죄와 다를 것이 없으니 마땅히 무거운 형벌에 처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6일 을해 세 번째 기사. 동궁이 새 대군과 연창군을 거느리고 풍정을 올리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6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옥구구진의 병마사 이양이 사조하니 직무를 다할 것을 당부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백성을 사랑하고 형벌을 조심하며 농업을 권장하여 백성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양녕대군이 이천에서 오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7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양주부사 김종흥이 사조하니 형제를 두고 지방으로 떠난 것과 상처한 것에 대해 위로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지금 그대의 형제가 근심을 나누면서 지방으로 나가니 서로 생각하는 심정을 내가 훤히 알겠다. 양주는 서울에서 가까우니 자주 만나볼 수 있을 것이요. 그대가 상처한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어린 아이와 어머니를 거느리고 같이 부임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7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비전주 태수원이의 사자를 객관에 들게 하다. 지금 비전주의 태수원이의 사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서로 통신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평전원이라는 자의 딸의 남편입니다. 또 영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외국 사자들이 머무는 객관에 들게 하여 서울에서 접대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7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왕이 양녕대군을 서울로 부른 것에 대한 사관원에서의 상소. 신등이 그에게 생각하오니 양녕은 군부께 죄를 얻어 종사에서 의절되며 태종께서 그를 외방으로 내쫓으며 말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도 서울에 왕래할 수 없다고 하신 유훈이 지극히 엄중하고 지극히 세밀하였사온데 전하께서는 이에 앞서 여러 번 불러 접견하시고 간혹 댁을 안에서 유숙하게 하며 간혹 행제에 시종하게도 하시니 신등은 통문함을 이기지 못하여 불러보실 때마다 매번 중지하기를 간하였으나 허락하심을 얻지 못하니 더욱 통분함이 더합니다. 신등은 거듭이 생각하오니 순임금은 우애를 가지고 악한 아우상을 대우하였으나 그가 순임금의 거둥에 시중을 하거나 궁금한에 이틀 밤씩 유숙하였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한때 우애의 지극한 정의를 끊으시고 태종께서 만세에 남긴 큰 계책을 생각하시어 즉시 물러나 돌아가기를 명하시고 다시는 접견하지 마시오미 국가를 위하여 매우 다행하고 종사를 위하여 매우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양녕이 들어올 때에 이와 같은 봉장은 다 접수하지 말라. 또 이 봉장의 글은 도대체가 진부한 말뿐이다. 전일에 올린 것과 다름이 없으니 목판에 새겨두고 찍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 봉장은 거꾸로 접어서 봉하였구나. 만약 이것까지도 아울러 정교한다면 간관이 반드시 비염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역시 정교할 것인가 하며 도승지 안승선이 아뢰기를 비염하더라도 사리는 마땅히 정교하여 그의 죄를 알게 하여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것도 아울러 정교하라 하였다. 우승진 정군이 정교하니 좌험나 최사유가 대답할 말이 없어 곧 물어나가 좌사관 배둔, 지사관 권극하 등과 함께 승정원에 나아가 비염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작은 일이니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거둥하여 매놓는 것을 관람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종묘 제양 때 쓸 재물을 청결히 보관할 것에 대해 예조에서 아래다. 종묘의 제향 때에 재물을 진설한 채 밤을 지나기 때문에 먼지가 앉아서 청결하지 못합니다. 보개와 등형과 변두의 크고 작은 희생을 담은 그릇은 다 뚜껑을 덮어 놓는 보자기가 있으나 그 중에 생육과 각종 떡과 건어포는 길고 커서 뚜껑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단유지로 뚜껑과 보자기 위를 덮어두었다가 제양을 거행할 때가 되면 철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